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대대 대교구장신 조수혜 목사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 디테일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통과 공감 세 번째 시간으로 소통과 공감이 하나로 어우러진 삶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삶이 되면 상대와 진정 하나가 되어 모든 일에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움으로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됩니다. 마치 사람의 몸이 머리부터 시작하여 팔, 다리, 복부 안에 있는 내장기관까지 전체가 혈관과 신경을 통해 한 몸으로 연결되어 함께 느끼고 반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삶이 되려면 첫째로 진리의 틀만을 고집하고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데, 진리의 틀만을 고집하면 상대와 걸림이 되고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소통과 공감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섬기는 자세로 포용해야 하는데, 그럴 때 상대의 어떠한 모습도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상황에 맞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세태가 너무 악하므로 육으로 착하기만 하면 오해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감각과 센스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데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것, 영어로는 디테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통에 대한 말씀 중에 상대와 진정으로 소통하려면 사소한 것에도 최선을 다하여 집중해야 하는데, 영적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할 수 없고 작은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소한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디테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디테일은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는 뜻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세세한 것도 꼼꼼하게 살피기에 빈틈이 없고 자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이 영으로 깊이 들어가고 더욱이 온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은 자기의와 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와 틀은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이 아니므로 부딪히는 순간 불편한 생각과 미세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반석 이상에 들어가면 안 좋은 생각을 차단하여 바로 좋은 생각과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순간 스치는 지극히 작은 생각과 디테일한 감정까지 놓치지 말고 근본 뿌리까지 발견하여 버려나갈 때 바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선으로 만들어 놓은 선의 틀이 있는데, 이를 발견하여 깨트려야 하고, 항상 선을 쫓되 선 중에서 더 온전한 선을 쫓을 때 더 깊은 선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하여 선의 틀이 왜 온전한 것이 아닌지 섬세하게 깨우칠 수 있어야 하고, 더 온전한 선은 무엇인지를 주밀하게 살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평소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궁구하여 발견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4단계 영의 차원에서 온 집에 충성하는 믿음의 5단계 온영의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라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수냄 여인의 주밀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고 혹여 큰 것에만 충성된 자는 그 충성이 성실하지 않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진정이 아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의로운 열매도 함께 맺힌다는 말로서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점에 가면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디테일의 눈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들을 관찰한 책이지만 내용보다도 저는 이 문장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디테일에 계시지만 사단도 디테일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또한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 즉 아주 작은, 즉 디테일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강한 바람이 아닌 미세한 바람은 옷을 얇게 입거나 옷을 벗고 맨살로 있을 때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성령의 음성도 미세하게 들리기에 두터운 죄의 옷을 벗어야 잘 쉽게 들을 수가 있고 좀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늘 신경 써서 주의 깊게 들으려 해야 느껴지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디테일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원수마귀 사단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를 명심치 못하고 줄까 하노라라고 부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 디테일한 허점을 파고들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은 아심이라는 말씀으로 뒤집어 반박하자 하와는 그만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고 맙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틈이란 말은 헬라어 어원에서 빛이 통과할 만한 틈이라고 합니다.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틈은 자로도 잴 수 없는 미세한 틈인데 이러한 디테일한 틈으로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시험은 아주 작고 사소한 곳에서 우리가 방심하고 마음을 놓을 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지극히 작은 틈, 즉 디테일한 틈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명품과 명품이 아닌 물건의 차이는 디테일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보면 바느질 하나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 품질이 아주 튼튼하고 우수하기에 오래 써도 새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지극히 작은 것의 차이, 즉 디테일의 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신뢰도 작은 것에서부터 쌓여갑니다. 아주 작은 시간 약속부터 철저히 지켜나갈 때 윗사람이나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혹여 사정으로 시간 약속이 늦어지거나 못 지키는 경우 바로 연락하고 죄송해하는 조그마한 마음씀과 배려에서 신뢰는 더욱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인정받아 크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외국인 회사에서 최초로 임명된 여성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임원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평소 복사 업무를 정성껏 잘하는 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사장에게 결제 서류의 복사를 부탁받았을 때 복사기가 갑자기 고장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복사기 회사 직원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새벽 4시까지 수리를 마치고 무사히 복사하여 결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를 나중에 전해들은 사장은 작은 일에 정성과 책임을 다한 사람은 큰 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임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발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인정받아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한 결과 결국 임원으로까지 승진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도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윗사람은 신임하여 기회를 주게 되고 이를 발판 삼아 더 큰 기회를 붙잡아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소홀하여 일의 낭패를 보고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일본과 같이 품질 관리가 까다로운 나라로 물건을 수출할 때 바느질 상태나 실밥 하나까지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해서 전량 반품되어 회사가 크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달나라로 보낸 우주 탐사선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할 때 소수점 이하 0.000000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오차가 있어도 우주선은 달로 가지 않고 궤도를 벗어나 우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스노우볼이라 하여 작은 눈뭉치가 굴러서 큰 뭉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용납했을 때 나중에 엄청난 문제로 발전하여 개인이나 조직이나 사회를 짓누르고 어렵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을 놓치고 소홀히 여기고 간과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다시 말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디테일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려면 첫째로 아주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것은 중요시하고 작은 것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큰 것은 중요하게 여겨 잘 보이려고 더 신경 써서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작은 것은 쉽게 여기고 바로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개인이나 회사나 교회도 처음부터 성공하고 크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하면서 점점 크게 성공한 것이지 처음부터 단번에 성장하고 성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쉽게 번 돈이 쉽게 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성공한 개인이나 회사는 성장하고 성공하다가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여 갑작스럽게 실패하거나 망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돌뿌리는 미리 대비하고 조심하기에 오히려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뿌리는 잘 눈여겨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스노우볼이란 말처럼 쉽게 여겼던 작은 일들이 쌓여 결국 불운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도 잘 지켜야 하고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야 하고 상대를 대할 때도 정성을 다해 섬겨서 무례한 말이나 쌀쌀한 태도 등은 삼가 조심하고 가급적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어떤 제후국의 증상군이라는 왕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에서 양고기 죽이 나왔는데 마침 사마자기라는 신 앞에서 이 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마자기는 이를 두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여겨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이웃 나라인 초나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사마자기는 무시당한 안갚음으로 초나라 왕을 해위해서 증상군의 나라를 침공케 하여 증상군의 나라는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예전에 증상군이 지나는 길에 굶어 죽어가는 노인에게 음식을 주었던 일로 인해 그 노인의 두 아들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증상군을 구해줌으로 생명은 구하게 됩니다. 이때 증상군은 탄식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배려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원한을 사는 건 역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순간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한 그릇에 양고기 국물로 나라를 잃었고 한 덩이의 찬밥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사람의 생사와 운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가 속한 조직의 흥망성쇠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에도 철저해서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일수록 제일 먼저 출근해서 하루의 스케줄을 점검하고 만날 사람들의 목록과 그들과 나눌 대화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고액 연봉자 순으로 정한 시간보다 일찍 오고 가장 늦은 사람을 보면 가장 저액 연봉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그룹이 효과적인 여가 활용을 위해서 조기 출근과 조기 퇴근제를 시행했을 때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은 머리급 임원들이었고 신입사원들일수록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들의 불만과 민원으로 급기야 이 제도는 폐지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까지 것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것에도 성실히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윗사람은 신임하여 기회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윗사람이 기회를 주지 않아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이 도와서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확실하게 하고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한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에 관련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상무나 전무에게는 연락 업무만 맡는 2년 임기의 계약직 비서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전무 이상, 부사장, 사장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정식 직원, 비서가 주어지겠지만 이제 이런 좀 그보다 못한 밑에 있는 그런 임원들에게는 이런 계약직 비서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비서는 주어지는데 대부분 그 계약직 비서들은 딱 자기의 주어진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비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다른 이들까지 임원을 도와주게 되는데 2년이 지나면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정성을 다한 계약직 비서에게는 섬겼던 임원의 소개로 다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인정을 받은 결과 성공의 기회를 부여잡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던 철광왕 카네기의 유명한 성공 비하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카네기는 어렵게 방직회사에 취직하여 소년공이 되었을 때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인정받아 우편 배달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도 또 카네기는 최고가 되기 위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전체 이름까지 다 외워서 우편 배달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결과 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체국장의 추천을 받아 그 당시로는 최고의 기술직인 전신기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카네기는 인정받아 최고가 되니 결국 그 일을 바탕으로 철강 사업의 길이 열리고 철강 사업에도 크게 성공하여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의 성공은 열정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에 성공하려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면 일에 참여하여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다 보면 일을 잘하게 되고 그럴 때 성과가 나오고 일의 경쟁력이 높아져 결국 인정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맡은 일이 즐거워지게 되고 또 열정도 더욱 갖게 되니 계속해서 성과와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의 출발은 바로 디테일에서 시작되니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이 바로 성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에 소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어느 분야든지 꼭 인정받아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려면 둘째로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찾아서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가 잘못을 지적해주면 바로 인정해서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를 바로 고쳐나갑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수용해서 자기를 개선시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핑계와 변명을 대며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누가 지적하면 이를 불편히 여기고 자존심을 상해하며 두고두고 안 좋은 감정을 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한 것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기에 누가 이를 얘기하면 명심하여 자기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설교하실 때 주시는 영감이 많아 설교 시간을 맞추려고 워낙 말씀을 빨리 하시는 데다 오랫동안 잠을 계속해서 주무시지 못하다 보니 기억력이 약해져서 단어 사용이나 상황 설명에 실수가 있는 경우 누가 이를 얘기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개중에 혹 실수가 있으면 바로 단에서 인정하시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어떤 경우는 눈물로 사과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원로 목사님의 모습에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저런 걸 실수하시나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치시려는 그런 겸손하고 진실하신 모습에 은혜를 받고 더욱 존경하고 신뢰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도 이런 비슷한 모습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단에서 설교를 하셨을 때 설교가 좀 빠르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내 인정하시고 설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빠르게 이야기하시는 습관도 고치며 노력하시니 설교의 속도도 은혜롭게 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설교의 속도만 신경 쓰고 고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한 부분인 평소 말하는 소소한 습관까지 고치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류가 되려면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처음 5분과 마지막 5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 5분에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계속 기세를 몰아갈 수 있어 경기 운영에 아주 유리하고 더욱이 마지막 5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승패에 직결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 5분을 방심하고 못 버텨서
다 이긴 경기를 비기거나 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에 보면 경기는 투아웃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이런 말도 있지요. 세상 속담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는 해변에 거의 다 왔을 때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비행기는 이착륙 시 5분 동안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도 목표가 거의 달성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거듭 점검해야 합니다. 해답은 현장에 있으니 실수나 고장은 없는지 항상 부지런히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이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중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수가 나와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확인은 가장 큰 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부분 사건이나 사고는 나기 전에 조그만 징후들이 나타나 조짐을 잘 살펴 대비하라고 사인을 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연고 없이 갑자기 터지는 사건이나 사고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있었던 삼풍 백화점 사고나 성수대교 사고, IMF 사건도 개인이나 기업이 망하고 건축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도 분명한 전조 증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삼풍 백화점의 경우 건축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확장 증축한 결과 오래전부터 벽에 여러 균열이 발견되었고 사고 당일날 오전에는 벽이 갈라지는 큰 소리가 여러 번 앞서 났는데도 무시하고 영업한 결과 건물이 무너져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제 지표가 불길한 징조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건강 이상에 대해 몸에 여러 신호가 오는데 이를 무시해서 검사하고 조치하지 않아 결국 큰 병으로 발전하여 건강을 해치는 경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질병 예방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전조 증상을 보이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세밀하게 살펴 대처하지 못한 결과 결국 부도를 초래하여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은 큰 것만 중요시하는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여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한 것이라도 세심하게 또 치밀하게 살피는 사람은 바로 알아볼 수 있기에 사고를 미리 대처하여 예방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회사가 망해갈 때 대표 주변에 있는 운전기사나 파출부 등에게서 부정적인 정보들이 흘러나오는데 뛰어난 사람은 이를 알고 대비하지만 보통 사람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서 화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분야, 즉 디테일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말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깨진 유리창을 찾아 해결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유리창에 조금만 금이 가거나 깨졌을 때 바로 조치해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사람들이 다른 물건까지라도 함부로 써서 다른 것들도 파손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바로 치워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쓰레기라도 방치하면 남들도 쉽게 쓰레기를 버려 그곳은 점점 쓰레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은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여 큰 문제를 예방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변에 작은 것이라도 살피는 인간 존중의 배려심이 경영의 가장 기본이며 회사를 성공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용인 에버랜드의 창시자이며 삼성 석유화학의 허태학 사장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회사에 가기 위해 멀리 출퇴근하거나 주변에서 혼자 자취하며 힘들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파격적인 기숙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배려에 감사한 직원들은 더욱 성실하고 친절하게 근무하여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인 미국 디즈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놀이시설들과 다양한 공연이나 이벤트 관람으로도 유명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오랜 기간 전 세계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테마파크가 될 수 있던 비결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조그만 배려의 마음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명한 놀이시설에는 입장객들이 많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입장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시간 예약제를 실행한 결과 고객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마음 쓰는 섬김의 자세가 직원이나 고객들을 감동시켜 회사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주변의 건의를 수용하거나 또 상대의 입장에서 부지런히 살피고 찾아서 해결하고 고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세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려면 셋째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적당한 타협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1.1획이라도 패하지 않고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니오고 말씀에 맞으면 예지 그 중간은 없다는 자세로 어느 것 하나도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또한 이를 분명히 가르쳐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조성에 대한 제사를 우리나라는 유교를 숭배했었죠. 당연한 도기로 여겨 위풍장속으로 권장하고 이를 어길 시 나라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천주교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 말씀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가르치신 대로 우상 숭배를 어기고 제사를 하지 않자 국가적인 박해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못배임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일본은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라고 강요하였지만 주기철 목사님 이하 많은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우상 숭배로 여기고 절하지 않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에 이르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부활절 공연 때 주기철 목사님의 참 순교의 그 행사를 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참 많은 이들이 순교당하고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에게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 총살당하고 순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계명 중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은 성경 전체 계명이 32,500가지라고 합니다. 그 계명 중에서는 숫자 면에서 본다면 지극히 작은 2가지 계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잘 지키면 되지 하고 얼마든지 적당히 타협했다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성경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안 지켜도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는 이런 중간이란 것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안양교단에서 핍박이 있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불러서 조언하시기를 교단 심리부 목사님들이 사이다를 콜라라 해도 무조건 아멘하고 간증책자를 팔지 말라면 순종해서 미움 살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상 사이다는 사이다지 콜라가 될 수 없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간증책자를 팔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뜻에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심으로 결국 목사 파직과 교회 제명이라는 엄청난 중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로 나오게 하셔서 기독교 언론의 후원으로 새로운 예수교 연합선교회 교단을 설립하게 하셨고 이때부터 원로 목사님께는 기독교계의 머리가 되는 축복과 세계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보면 조그만 것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오직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투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향수 브랜드인 샤넬 향수의 대표 코코 샤넬은 집착 증세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주의를 추구해서 완벽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모든 작업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관여해서 더 뛰어난 향수 개발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까지도 샤넬 넘버5 향수 유명하지요. 오랫동안 한국 최고의 MC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호동 씨는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항상 만족하지 않고 잠잘 때까지도 내일 웃기지 않으면 어떡할까를 두려워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도 아무리 대회성회를 창대하게 이루셨어도 항상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셨기에 더욱 큰 권능을 나타나기를 사모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류들은 디테일에 강하기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얼렁뚱땅 소홀하지 않고 매사 집착할 정도로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정받고 고수로 등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영부영, 대강대강, 얼렁뚱땅, 또 대충대충 같은 단어들은 그들의 사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단어들은 모두 성공의 반대편에 있는 생소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한 것 중에는 남들이 살피지 못하고 알아도 쉽게 지나치는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씀으로 덕을 베푸는 일도 포함됩니다. 요즘 병원마다 의료사고로 골치가 아프고 자칫 잘못하면 의사도 사법 처리가 되고 병원까지 폐업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병원이나 의사는 조금만 실수해도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떤 병원이나 의사는 실수가 가끔 일어나도 소송을 당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병원의 의사가 평소 환자를 대할 때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격적인 자세로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병원의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우월감과 권위적으로 대하는 경우 소송당하기 쉽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갔는데요. 환자 신방을 갔는데 여자 의사인데 저를 보고 고개 하나 까딱이지 않고 그냥 말을 너무 사무적으로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차가운 게 느껴져서 참 의사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저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약 의사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사들에게 그런 어떤 인술이나 또 이런 히포크라테스 이런 어떤 이런 정신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하는 만큼 결국 그 의사도 결국 그렇게 만약에 잘못되면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마음씀으로 덕을 베푸는 일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잘하려 하지 않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한 일들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덕을 베풀면 자신과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손이 끊기지 않는 부유한 집안은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 여수에 사는 영광김 씨 부잣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땅이 넓어 많은 소작농을 거느며 일을 시켜왔는데 그중에는 자녀가 8인 소작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작농은 생활이 몹시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그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없기에 그에게는 따로 쌀을 배로 운반시키는 그런 일을 시켜서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공산당원들에게 김부자 어른이 잡혀 취조실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소작농의 큰아들이 공산당의 머리가 되어 있어서 의도적으로 신문만 보고 시간을 벌어준 결과 그 사이 무사히 도망하여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디테일의 정수는 배려라는 말이 있는데 상대에게 선한 마음씀과 배려로 덕을 베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우쳐주는 또 하나의 얘기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전남 구례에 가면 구례 류씨 가문에 운조루라는 대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의 곳간 뒤에 있는 구멍난 뒤주와 낮은 굴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조 말부터 해방 전까지 그 지역에서 대주주로 소문난 이 집안의 전통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소출되는 그 소출의 양에서 거의 3분의 1을 구제했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 집에는 구멍난 뒤주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퍼갈 수 있게 하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 배려하여 뒤주를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간지에 둔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1m 높이의 낮은 굴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지 않게 하는 배려의 삶을 살았기에 동학혁명도 여수순천 반란 사건도 6.25 동란도 모두 그 집은 다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4강 신화의 분수령이 되었던 이탈리아전을 데뷔한 히딩크 감독의 디테일한 개척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팀은 월드컵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는 쉽게 이길 수 없었기에 히딩크 감독은 이탈리아 팀의 허점을 파고들 디테일한 개척을 세웠는데 먼저 수비수 토티의 다혈질을 이용하여 한국 선수들의 거친 대응으로 경고와 퇴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또한 물기가 남아있으면 공이 빠르게 흐르는 잔디의 특성을 이용하여 보통은 3시간 전에 물을 뿌리는데 이날은 홍보장의 이점을 활용하여 평소보다 1시간 늦은 2시간 전에 물을 뿌려 공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한국의 속공에 유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속공에 유리한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동기나 비슷한 나이끼리 배치하는 선수들의 숙소 배정 규칙을 바꿔서 편한 선수들끼리 방을 배정하여 좋은 컨디션과 편안한 기분 속에서 경기에 임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이탈리아 팀을 이기고 꿈에 그리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즉 디테일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아주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로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찾아서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 큰 것에도 충성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도 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극히 작은 것 디테일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은 것에도 아버지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찾아서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하며, 또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중요한, 참으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디테일이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시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큰 것에도 충성됨으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또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칭찬받는 그런 복된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